안드레아 베르타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아스날 스포르팅 디렉터 자리에 이제 거의 합의에 다다랐다라는 기사인데 디애슬레틱 데이비드 온스테인이고 파브리즈 로마노도 컨펌을 했고요. 예. 기사 내용을 조금 번역기를 돌려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팀에 정말 중요한 영입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선수 영입보다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름 이적 시장을 주도할 거기 때문에. 네. 안드레 베르타는 아스날과 새로운 스포츠 디렉터가 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10년 넘게 활약을 했던 사람이고요. 거기서 스페인 팀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에두 가스파르가 11월에 사임을 했었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지금 거의 한 4개월에 걸쳐서 이 후임자를 찾는 옵션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중인데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해요. 이탈리아 사람이고 스페인에서 활동했고 아스날이 고려했던 여러 옵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무이사 리차드 갈릭, 부회장 팀 루이스 두 사람이 주도를 했고 조시 크론케 구단주 대신해서 참여했고 미켈 아르테타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적인 결정이다. 예. 베르타는 다른 수많은 기회들보다 아스날을 최우선시했고 53세의 나이입니다. 이 의견이 이제 우리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아스날 구단에도 결정이 전달이 됐습니다. 하겠다라는 의사가 구두 합의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이제 에두 밑에서 일하던 제이슨 아이토가 임시로 그 역할을 맡아왔죠. 겨울 이적 시장 주도했었고 그 사람이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제 외부적으로 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적 시장을 거쳤지만 그 중장기적 플랜을 지켜가는 그 단호함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또 되게 훌륭한 평가를 받았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디에슬리 기자들의 이제 취재였고, 그래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에두 가스파르에 이어서 2연속으로 이제 초보 스포츠 디렉터를 임명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럴 가능성보다 지금 현재로서는 더 많은 경험이 있는 베르타와의 계약이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얘기가 나온다라고 로마노가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 베르타가 1월에 클럽을 떠났는데요. 그 전까지 12년 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강력한 명성을 쌓았고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에 정기적으로 도전하는 팀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줬고 라리가 우승 2번, 유로파리그 우승 이거는 우리를 이기고 획득한 타이틀이었죠. 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2번 준우승. 네. 다 마드리드 더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사람도 에두하고 조금 이렇게 그 경로가 비슷합니다. 에두도 테크니컬 디렉터가 먼저 된 다음에 스포츠 디렉터로 승진을 한 건데 이 사람도 2013년에 아틀레티코에서 테크니컬 디렉터, 2017년에 스포츠 디렉터. 그 전에도 뭐 AC 카르펜돌로, 파르마, 제노아? 이렇게 이탈리아 팀들에서 다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런던에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프리미어 리그로 올 준비 중이라고 1월 3일에 디에슬리 보도가 있었고, 그게 이제 2달 정도 지나서 이 상태가 된 겁니다. 주요 이적이 이거죠. 앙투안 그리즈만과 로드리 같은 선수들을 큰 금액으로 사고 팔았다. 그러니까 빅딜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고요. 2024년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틀레티코가 영입 많이 했죠. 훌리안 알바레즈, 코너 갤러거, 로빈 르노르망, 알렉산더 소를러스 1억 8천만 파운드를 투자해서 선수단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능력 보여줬고 지금 현재 디에고 시모이노의 팀은 라리가 타이틀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두의 이력이고요. 에두는 11월에 팀을 떠나서 이제 다른 팀을 감독하는 주요 직책으로 갔죠. 아르테타는 지금 팀이 되게 적합한 절차를 밟아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과정이 이제 거의 최종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오미오님이 아틀레티코에서 좋은 영입을 다루 성공시켰다는데 펠릭스 하나가 너무 크다고. 실패가 너무 크다. 근데 펠릭스 가격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죠? 네, 뭐 펠릭스만 보고 뭐 저기 평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요런 거 한번 보시죠. 정리한 내용입니다. 52명을 데려왔는데 다비드 비아, 수아레즈. 이 수아레즈는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루이스 수아레즈네요. 얀 오블락, 앙투안 그리즈만, 조타, 디오 코스타, 트리피어, 요렌테, 카라스코, 토비 알더바이럴트, 사비치, 데파울, 코너 갤러거, 코레아, 앙헬 코레아, 만주키치, 라울 히메네즈, 알바로 모라타, 마테우스 쿠냐, 훌리안 알바레즈. 이런 이름들이 이 사람이 데려온 선수들입니다. 뭐 일단 그 이름값이 어마어마하고 지금도 그렇고 한 10년 전부터 쭉 이렇게 축구계를 주름 잡던 선수들을 다 다뤄온 거예요, 이 사람은. 펠릭스는 아마 실패한 영입이라서 뺀 게 아닌가. 노터블 아더 사이닝, 언급할 만한 이 사이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펠릭스는 언급할 만한 게 아니라서. 네.
성공적인 사례만 좀 열거한 것 같아요. 예, 여기 있는 선수들은 좀 저희가 다 인정할 수 있듯이 어디서나 좀 이름값을 했던 선수니까. 그러니까 어느 팀이나 성공한 영입 있고 실패한 영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경력을 쓰면 당연히 실패가 있는 겁니다. 바르셀로나 실패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성공만 했나요? 맨시티, 첼시 어떻습니까? 실패한 선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다. 그리고 펠릭스가 또 좋은 선수였던 적도 있잖아요. 예, 기대만큼 지금 못해주고 있어서 그렇지. 예. 이렇게 주요 영입들 한번 보셨고 요거도 한번 보실까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볼 수 있는 기록인 게 요 보시면 왼쪽이 사이닝이고 오른쪽이 매각이에요. 오른쪽에 좀 더 눈길이 가실 거예요. 그리즈만을 바르셀로나 얼마나 팔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돈으로 펠릭스를 데려왔어요. 거의 그 돈 또이또이 최고 가격 방출과 최고 가격 영입이 지금 같은 가격이라는 거. 에르난데스 7,500만 유로, 로드리 7,200만 유로, 6천만 유로에 반값에 팔았네요. 첼시에. 예. 토마스 파티, 마테우스 쿠냐, 카라스코, 마틴스, 에르난데스, 오토 이렇게 보시면은 매각 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최고 이적료로 판 게 한 여기서 6, 7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은 그 3배, 4배 가격으로도 선수를 판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기에 좀 제 눈에 들어오는 그 이력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뭐 영입도 보시죠. 뭐 훌리안 알바레즈, 토마스 르마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좀 다른 분들이 지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타 비싸게 사왔네. 첼시와 거래를 많이 했네요. 갤러거, 모라타, 비톨로, 데파울. 쿠냐 데리고 올 때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팔았구나. 쿠냐는 울버햄튼에서 자기 몸값을 많이 올렸네요. 그 정도 되겠습니다. 네, 미오미오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네, 일단 뭐 이 사람은 뭐 충분히 아틀레티코에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뭐 사임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빅클럽 다운 스포팅 디렉터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빅 영입, 빅 세일. 근데 아스날은 아시다시피 빅 영입은 많이 하는데 빅 세일을 못 해가지고 항상 이 구단이 어떤 지금 유럽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팀들 급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판매를 그런 식으로 하질 못한다는 게 너무 크죠. 그러니까 큰 손들이 거래하는 시장에서 호구만 잡히고 그 시장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느낌이 아니고 우리 선수를 뺏길 때는 뭔가 헐값에 이제 장기 뜯기듯이 뜯기기만 하는 그래서 뭔가 묘하게 그 시장적인 면에서는 한 단계 밑에 있는 팀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베르타를 영입한다는 것은 이제 구단의 내실을 잘 다져 놓는데 성공한 우리 아스날 구단이 이제 세일즈로도 좀 큰 규모의 거래를 하는 팀을 올라서 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딱히 비싸게 팔만한 선수는 없지만 저희가 또 어린 선수단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적인 세일즈가 가능한 팀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그 팀의 여러 가지 그 단계들을 지금까지 쭉 밟아왔고 베르타가 오게 된다면 그런 점에서 이 아스날이 그 빅클럽들의 시장에 참여하는 큰 손이 된다는 점에서 되게 활용점정 같은 영입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스날의 역사를 쭉 봐오신 분들이라면 그런 걱정을 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아르센 벵거 감독님의 상당히 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 매니저, 그야말로 풋볼 매니저의 입장에서 물론 그 전에 벵거 감독님도 데이비드 네인 같은 사람이 있을 때는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되게 좋은 영입과 세일을 많이 했지만요. 데이비드 네인이 그만둔부터는 사실상 좀 이렇게 모든 결정권을 혼자 행사했는데 그런 결정들이 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시장의 흐름이나 트렌드 같은 거를 가장 빠르게 따라갔다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좀 독야청정하는 벵거 감독님이 이제 개인적인 그 선호도와 개인적인 철학 같은 것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되면서 그게 또 아스날만의 되게 컬트적인 매력을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시장의 흐름에서는 좀 약간 뒤처진 팀으로 남게 됐던 문제였고 그 벵거 감독이 2017년 사임을 하실 때 그 아스날이 중요하게 시도했던 변화가 이제 뭐 디렉터라든지 영입 담당이라든지 그리고 뭐 재무 담당자들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팀을 이제 권력 분산형 체제로 만들려는 노력을 했던 거죠. 이게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감독은 에메리를 데리고 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저기 뭐 산레히라든지 그리고 뭐 우리 미슐린 타트 같은 이런 영입 관련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이게 드림팀을 구축하려고 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드림팀이 되지 못하고 오합지졸이 되게 되면서 아스날이 한 3년 정도의 암흑기를 겪었던 거고 이제 그 시절에 가장 이제 큰 실패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우리 페페 아니겠습니까? 페페를 영입했던 사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문제점으로 남으면서 그 프로젝트가 이제 한번 좌초를 겪은 거고 그 뒤에 다시
에메리 감독을 아르테타로 교체하고 스포르팅 디렉터를 이제 에두로 선임하면서 그 크론케 집안이 다시 한번 그 팀의 구조를 새로 재편했던 거고, 지금은 그 구조 속에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 팀이 안정적인 발전을 해오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올 시즌은 아쉽게도 이제 저희가 우승에 또 이제 도전에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에두와 아르테타의 의견 충돌, 아르테타의 권한이 확실히 이제 에두를 넘어서는 결정들이 많이 내려지면서, 반복적으로 내려지면서 에두가 이제 자기의 역할에서 한계를 느끼고 팀을 빠져나가는 결정이 나왔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지켜보셨겠지만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보여줬던, 뭐 저는 여전히 뭐 그렇게 일리 있는 결정일 수도 있다라고 영상도 만들었습니다만, 확실히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의사결정권이 좀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가능했던 영역도 놓치고 플랜 B를 찾아내지 못하는 구단의 문제점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아스날이 지금 한 3단계 정도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 3단계 진화의 단계에 와 있는 거고, 그 진화의 퍼즐이 지금 이 베르타 스포르팅 디렉터 선임인 건데, 보시다시피 이제 에두보다는 훨씬 진화된 형태의, 훨씬 경험이 많고 훨씬 빅세일을 해본 빅리그에서 활동한 경험 많은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점에서 아르테타와의 권력적 밸런스, 그리고 지금 구단이 하려고 하는 어린 선수, 매각 가능한 선수 위주로 팀을 재편해서 장기적으로는 세일즈를 통해서 성장하는 팀, 그런 팀 컬러를 맞추는 데 있어서 이제 프로필 자체는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아르테타도 이 베르타의 영입을 강력 추천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굳이 겨울 이적 시장의 어떤 그 맥락들을 좀 저희가 살짝 열어서 들여다보자면, 제이슨 아이토와 이 아르테타의 그 의견이 결과적으로는 충돌을 일으켰던 게 이 와킨스 영입에 실패한 결과로 이어졌고, 겨울 이적 시장 영입으로 귀결되는 이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이슨 아이토와 대립하는 색채와 그 과정을 보여줬던 아르테타보다 이 베르타가 이제 아르테타가 좀 선호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두 사람이 대립보다는 좀 협업을 통해서, 저는 예전에 그 에두가 아르테타하고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이제 일단 최대한 아르테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 영입이 무산됐을 때 빠르게 다른 플랜 B를 딱 제시하는 이런 식의 협업이 일단 훌륭했다고 보거든요. 그 협업 자체는 매우 훌륭했다고 보는데, 그 과정이 이제 에두가 생각했던 그 스포르팅 디렉터의 역할하고 안 맞았던 건데, 이 베르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아르테타와 적절히 협업하면서 더 강하게 또 자기의 의견을 아르테타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스날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런 분점 구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이상적으로 굴러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는 일단 그 아스날이 한번 실패했던 그 에메리 시절의 그 기억을 되게 안 좋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강력한 디렉터를 데리고 와서 이 아르테타의 권력을 좀 분점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분점이 꼭 올바른 견제와 균형으로 못 가고 이제 극단적 대립으로 가서 파토가 나거나, 혹은 뭐 한쪽이 막 자기의 영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그 선수가 폭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사실 그래서 저는 아이토와의 대립도 좀 약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던 거고, 많은 분들이 지금 아르테타 힘을 좀 빼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이제 100% 동의하기는 어려웠던 게, 저는 오히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아르테타에게 힘이 좀 더 실렸더라면 와킨스 영입이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양날의 칼이라는 거죠. 이게 잘 될 수 있는 면과 이제 안 될 수 있는 면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우려하는 면은 좀 적게, 우리가 기대하는 면은 좀 크게 돼서 베르타와 아르테타의 협업이 당장 이번 여름 이적 시장부터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당장 베르타가 해야 될 일이 맨시티 스타터팩 제주스 진첸코 얘기를 하시는 걸 텐데, 뭐 지금 제주스는 일단 팔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진첸코는 이번 여름에 뭐 처분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팔아야 되는 선수, 우리 재고로 쌓이는 선수 지금 임대가 있는 선수들 있고, 무엇보다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예, 사카와 마갈량이스 재계약이 정말, 마갈량이스 그리고 살리바 재계약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계약을 정리하는지 좀 봐야 되고, 3월에 오자마자 바로 그 작업에 착수할 걸로 생각을 해요. 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우리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타겟들 빠르게 계약을 정리하고 톱 영입과 이제 윙 영입에 자기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분이 저기 누구를 좋아한다 그랬더라? 그 스페인 선수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고. 잠시만요.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의 빅팬이고 정말 데리고 오고 싶어 한다.
그래서 혹시 아스날에 오게 되면은 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루머 기사가 떴습니다. 이제 루머 수준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렉터가 새로 오는데 이 디렉터가 관심 있는 선수니까 영입 시도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까지 아스날이 주로 살펴보던 프로필하고는 좀 안 맞죠? 기본적으로 키가 커야 되는데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루머 수준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